발표를 하게 된 컴퓨터 보유학번 장진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1학년 분들도 계시고 이제 플러터를 사용하시는데 좀 더 빠르고 쉽게 개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도 원래 플러터를 그냥 코딩으로만 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혼자 플러터를 담당할 때 되게 혼자서 하기 좀 힘들다 생각해서 좀 자동화 툴 같은 걸 좀 찾아보다가 플러터 플로우를 알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이제 혼자서 플러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정도로 되게 좋은 도구여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저는 플러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러터 소개를 하고 플러터 플로우가 뭐 때문에 좋은지를 소개해드리고 플러터 플로우의 여러 가지 장점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의 구조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다트라는 언어 하나로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UI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플러터의 주요 특징은 혹시 앱 개발해 보신 분들 좀 있으시나요? 혹시 손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그 앱 개발해 보시면 코드 한 줄 딱 고치면 다시 빌드를 해야 돼서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플러터는 한 리로드라는 기능으로 코드 한 줄 고쳤다 해서 전체를 빌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적용되는 기능이 좀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위젯 라이브러리로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위젯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러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러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플러터 플로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플러터 플로우는 이제 1학년 분들처럼 이제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객체 지향도 모르고 이제 앱 상태 관리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UI만 배치하는 피그마처럼 UI만 배치하면 자동으로 이제 코드를 좀 생성해주는 UI 코드를 생성해주는 구글에서 만든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 서버를 할 줄 몰라도 파이어베이스랑 파이어스토어를 연동을 하게 되면 이 플러터 플로우 일부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서 저 서버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스토어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한 2주 공부하면 혼자서 웹은 하나 만들겠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플러터 플로우에서는 이제 코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짜다 보니까 코드를 이제 따로 내보내는 기능이 필요해요. 유료를 하면 앱 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대학생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뷰 코드라는 부분에서 코드를 그냥 복붙만 하면 복붙해서 직접 코드에 적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터 플로우에서 이제 제공하는 뷰 코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이따 좀 보여드릴 거고 플러터 플로우의 장점은 방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코드 없이 UI 디자인을 가능하다고 했고 이제 또 이게 피그마도 이제 기획과 디자인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 하고 프로토타입이 나오는데 똑같이 플러터 플로우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기 때문에 빠른 프로토타입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터 플로우 일단 구조를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위젯 틀이랑 가운데는 이제 실제 미리 보기 오른쪽은 이제 화면별 설정이 있는데 그래서 위젯 하나 넣을 때마다 실시간 미리 보기가 가능해서 되게 내가 이런 화면을 만들고 있구나를 바로 인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미리 보기로 보여드린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화면별 크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직접 설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파이어베이스 통합을 해서 그 서버 구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그냥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서버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좀 연동을 해볼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위젯을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플러터 플로우가 모든 위젯을 플러터 내부에 있는 모든 위젯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달력 커스텀 같은 거는 직접 커스텀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플러터 플로우에 적응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위젯으로 달력을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달력 만들기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저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장점 정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는 또 깃허브랑도 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깃허브 연결을 하면 협업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유료입니다. 코드 내보내기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플러터 플로우의 구조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위젯들이랑 이제 왼쪽 버튼들을 클릭하면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UI 미리 보기, 오른쪽이 이제 화면별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1번부터 여기 있는 9번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1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설명하기 전에 1, 2, 3번은 빌드 쪽 관련된 기능이고 4, 5, 6, 7, 8은 커넥트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연결, 데이터 스트럭처나 아니면 앱 스테이트 뭐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지금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연결, 그리고 API 연결을 하는 거를 다 이 커넥트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위젯 팔레트라 해서 피그마에도 막 도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플러터에 있는 기본적인 위젯, 컬럼, 로우, 텍스트, 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오른쪽 미리 보기에다 옮겨 놓거나, 아니면 이따 보여드리는 이제 위젯 트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직접 넣게 되면 바로 이게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페이지 셀렉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드를 복붙했을 때 이제 폴더 구조를 좀 플러터에서 직접 해놓은 건데,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플러터 해보신 분들은 이제 라이브러리 립이라는 폴더 아래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페이지스 여기 있는 그대로 페이지스 메일 대시보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터에 있는 구조대로 폴더를 그대로 코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플러터 플로에서 코드 임포트 경로를 알아서 짜줍니다. 그래서 따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조만 잘 짜놓으면 따로 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젯 팔레트에서 위젯 트리에다 옮길 수 있다는데, 그 플러터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플러터는 이제 차일드라는 속성으로 부모 자식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젯 팔레트에 있는 위젯들을 갖고 와서 여기 넣으면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주는데, 이것도 다 플러터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짜다가 내가 이 위젯을 넣었는데 어디 위치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여기다 이제 어떤 위젯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화면에서는 그냥 이 화면이었는데, 위젯 트리에서 여기 마우스만 올려두면 리치 텍스트가 어디 있구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속성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를 볼 때도 그냥 이거 클릭해서 위치 어디 있고 뭐가 적용됐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커넥트 부분에서 파이어스토인데, 저도 이건 아직 잘 못 쓰는 부분이라서 파이어베이스랑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냥 이따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스키마는 이제 화면별로 그 필요한 그 자료 구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화면에서는 이름과 뭐 이메일만 쓸 거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서 코드를 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코드를 직접 받는 게 아니어서 직접 자료 구조를 넘겨주고 자료 구조를 리턴 받아야 그 화면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직접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타입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다 보니까 그 화면별 상태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 결과로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메일 칸이 비어 있으면 이메일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 이넘을 여기는 사용하게 돼 있어요. 플러터 프로는. 그래서 이넘을 리턴 받아서 이 이넘 값을 따라서 어떤 UI를 표기해 준다. 이 정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스키마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 스테이트. 앱 스테이트는 앱 전체적인 상태에 관한데, 이것도 저도 한 번밖에 안 써봐서 예를 들어 관리자랑 사용자 이렇게 나눌 때 정도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플러터 플로의 약간 핵심 기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커스텀 코드인데, 이렇게 하면 아까 코드 안 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했는데 이게 왜 있지 하는데, 사실상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면 사실상 커스텀 코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파이어스토어에서 처리를 해준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화면에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저는 파이어스토어를 잘 안 쓰고 직접 이제 서버랑 연결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서버 호출을 하려면 어떤 함수를 불러와야 돼가지고 일단 커스텀
저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커스텀 펑션, 커스텀 위젯, 커스텀 액션 이 세 가지를 써봤는데 커스텀 펑션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트 타임을 줬는데 나는 이거를 어떤 그 포맷으로 리턴 받고 싶어. 이거를 플러터 플로우 자체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펑션을 만들어줘서 이걸 리턴 받아서 그 위젯 하나에다 넣어주면 걔네가 텍스트를 뽑아주는데 근데 이런 간단한 변형 같은 기능을 하는 펑션 정도는 직접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커스텀 위젯은 아까 커스텀 위젯을 플러터 플로우 자체로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플러터 플로우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코드를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위젯을 코드로 짜고 그냥 인풋만 해주시면 이 플러터 플로우 내부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스텀 위젯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이제 여기 위젯 트리에다가 보시면 네모난 박스 있거든요. 이게 위젯을 등록하는 건데 컴포넌트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위젯을 등록하게 되면 여기는 컴포넌트를 인식을 해가지고 컴포넌트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단점은 미리 보기가 안 돼요. 그래서 임포트하면 여기 사각형으로 그냥 제목만 떠요. 클래스 이름. 그리고 이제 커스텀 액션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API를 따로 그냥 서버랑 연결할 때거나 아니면 좀 뭔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로직을 짜야 할 때 정도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아까 화면별로 데이터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스를 사용하여 그 화면별 데이터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타입스의 정의에 데이터 스키마에 적용해 놓은 데이터 구조를 여기서도 뭐 리턴하거나 아니면 아규멘트로 직접 넣을 수도 있어서 되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유료 기능이긴 한데 이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유료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색깔 같은 거 여기 적용해 피그마도 내가 분홍색 사실 핑크인데 이걸 그냥 우리만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면 네이밍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플러터 플로우도 가능한데 이거를 그냥 코드 자체를 받고 싶은 유료 결제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플러터 플로우는 플러터 플로우 자체의 그 패키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플러터 플로우 테마에 들어가서 이걸 일일이 수작업을 해주시면 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 라이트 모드 테마 해서 이렇게 색깔들이 있는데 여기다 레드 컬러에서 커스텀 컬러 하나 넣으면 여기 이쪽 부분에 나중에 컬러 설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네이밍된 컬러를 직접 선택해서 직접 미리 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커스텀 코드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뷰 코드.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코드를 못 가져오면 어떡하나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플러터 플로우에서 오른쪽 상단 이 개발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뷰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아래는 이 별들은 다 유료 기능이니까 쳐다도 보지 마시고 뷰 코드 들어가시면 이제 위젯과 모델이 있는데 아까 그 폴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구성을 해준다 했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좀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시보드라는 게 사실 대시보드 파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대시보드라는 폴더를 생성해 주는데 그 안에 대시보드 위젯, 대시보드 모델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고 여기 있는 코드만 모델하고 위젯이 있잖아요. 여기 복사 버튼인데 복사하고 딸깍 붙여넣기 하면 화면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거 되게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 한 주 정도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피그마도 처음은 어렵지 몇 번 딸깍딸깍 해보면 되게 쉽게 화면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쓸 때는 한 화면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렸는데 지금은 한 3시간이면 한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젯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왼쪽은 이제 위젯 관련된 거, 가운데는 미리 보기, 오른쪽은 이제 위젯 세팅이라고 했잖아요. 이 위젯 세팅이 뭐냐? 저희가 이제 위젯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나는 이 위젯의 크기를 얼마나 하고 싶다, 아니면 글자 크기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설정들이 다 위젯 세팅이 있어요. 플러터 플로우가 되게 친절한 게 위젯마다 세팅들이 다 달라서 그냥
딱 봐도 텍스트는 텍스트 관련 게 있구나 하는 게 다 여기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의제 관련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액션 부분이에요. 아까 커스텀 액션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액션에서 플러스 누르면 액션 블록이를 할 수 있어서 커스텀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플러터 플로우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액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이제 리턴 값을 이용해서 뭐 리빌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저도 아직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네 번째 기능은 이게 화면별 애니메이션 기능이라서 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걸 좋아하신다는 부분은 이걸 좀 공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정리하기 전에 좀 한번 사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왜냐면 PPT로 하면 되게 더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처음 이게 플러터 플로우 화면이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하면 되는데, 그 생성된 걸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처음 만들면 플러터 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테스트라는 파일입니다. 되게 오래 걸리고 일단은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사실 기타브 연결하는 건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결하면 이제 브랜치도 할 수 있고, 브랜치 하는 게 중요한 게 솔직히 저는 혼자 해서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한 분이 도와주셔서 했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망쳐놓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때 상관없는데 이제 남이랑 할 때는 약간 유료를 좀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위젯 팔레트를 키면 이렇게 위젯에서 텍스트 끌어와서 여기 넣으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세팅에다가 여기다가 하이 치면 이렇게 바뀌고, 뭐 볼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폰트도 이렇게 수정 가능하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 데이터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이거를 만약에 페이지 파라미터나 아니면 맞다, 5번째로 사용합니다. 로컬 페이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로컬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거여서 이걸 까먹고 넘어갔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페이지 리빌드를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건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로컬에다 직접 넣고 로컬에다가 로컬 변수에다 넣어주고 리턴 받았을 때 액션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이게 적용이 돼요. 플러터 플로우의 단점이 딱 그겁니다. 파라미터로 들어온 건 수정 못해요. 왜냐면 이게 유료 버전을 다운해 보시면 아는데 데이터 스키마가 다 파이널로 돼 있어요. 파이널은 이제 수정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건 솔직히 코드만 바꾸면 되는 문제긴 한데 플러터 플로우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로컬 밸류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액션 하는 거 좀 살짝 보여드리고 끊으려고 하는데, 액션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레드 액션 하게 되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방금 버튼이 만약 로그인 버튼이었으면 로그인 이 위에 액션에서 로그인 검증이 완료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는 내비게이션 부분에서 내비게이션 투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파라미터로 액션을 직접 받을 수도 있거든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 유틸리티에서도 execute callback이라는 걸 써서 할 수 있는데, 또 심지어 플러터 플로우가 친절한 게 이 화면에서 사용 못하는 액션은 표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클릭이 가능한데 여기 느낌표 떠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화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고, 제가 이걸 하고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과하게 플러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플러터 플로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기 스터디를 좀 열거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